코어에 대한 이야기에서 첫 번째 장을 보시면 코어의 현대적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어의 개념과 또 다른 직업의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코어의 개념과 또 학자마다 코어의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코어는 현대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코어는 현대적으로 크게 스님 오빠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자료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왼쪽이 폴 하치스 오른쪽이 스튜어트 맥길 폴 하치스와 그 스튜어트 맥길이 지금 코어 개념에 대해서 가장 현대적으로 그리고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대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왼쪽에 폴 하치라는 사람과 오른쪽에 맥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코어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폴 하치. 자, 호주의 물리치료학과 교수님이고 이분은 인터버테브라 스테빌리티 자료 확인하십시오. 인터버테브라 스테빌리티를 코어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라는 말은 사이란 뜻이고 사이사이 버테브라는 척추 하나하나 분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터버테브라 스테빌리티는 척추 하나하나의 그 사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사이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그 컨셉이 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어의 개념이에요. 코어의 개념이 척추 사이사이의 안정성을 호주 폴 하치스라는 교수는 코어의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오른쪽 캐나다의 스튜어트 맥길이라고 하는 교수는 코어의 개념을 조금 더 넓게 룸보 펠빅 스테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룸보는 요추, 펠빅은 골반, 이 요추와 골반의 안정성을 코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요추 골반 고관절이겠죠. 지난 에피소드 우리가 3였죠? 3에서 요추골반 고관절에 대해서 제가 2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추골반 고관절은 컴플렉스로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추골반 고관절을 그 연결하고 거기에서 안정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코어의 개념이 현대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고 이어서 보시면 호흡에 대한 접근도 다릅니다. 폴 하치라고 하는 교수는 코어에 관련된 호흡을 abdominal hollowing이라고 합니다. 확인하십시오. abdominal hollowing이라고 합니다. abdominal hollowing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고 내뱉는 호흡에서 배꼽을 척추 쪽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적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폴 하치스가 말하는 코어의 개념에서 호흡은 abdominal hollowing으로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척추 쪽으로 살짝 끌어당기는 호흡을 말합니다. 대신 골반은 중립에서 유지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abdominal breathing이라고 하는 스튜어트 맥길에 대한 호흡 개념은 복압을 증가시키는 개념을 쓰는데 그 복압을 증가시킬 때 배에 힘을 주는 개념을 씁니다. 배에 힘을 주는 개념. 다시 말하면 누가 여러분의 배를 지금 가격하려고 해요. 배를 탁 때리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에 힘을 주어서 그 펀치를 맞겠죠. 한번 여러분의 복부를 한번 때려 보십시오. 때릴 때 아프지 않으려면 배에 힘을 줘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스튜어트 맥길이 말하는 브레싱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폴 하치스라는 그 개념은 배꼽을 살짝 끌어당기는 개념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살이 쪘어요. 자, 타이트한 스키니 바지를 입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배꼽을 끌어당겨서 옷을 입죠. 배꼽을 끌어당겨서 단추를 잠그죠. 그게 바로 폴 하치가 말하는 abdominal hollowing에 대한 개념입니다. 분명히 호흡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관련된 근육이 나와 있습니다. 폴 하치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말하는 코어의 근육과 스튜어트 맥길이라고 하는 교수가 말하는 코어의 개념은 근육은 분명히 차이가 나게 적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네 가지 근육이 적혀 있고 순서대로 보시면 다이아프람 적어볼까요? 횡격막, 멀티피두스 뭐죠? 다혈근, 트랜스버스 앱도미니스 복횡근, 팔빅 플로어 골반저근. 자, 지금 댓글로 여러분 이 네 가지 근육을 한번 적어주십시오. 몇 명만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여러 명이 있지만 같이 이 공간에서 호흡하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서로 좀 잘 아시는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횡격막, 다혈근, 복횡근, 골반 기저근. 좋습니다. 이 네 가지 근육이 폴 하츠가 말하는 코어의 개념이고 제가 오늘 이 근육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컨셉은 메디컬 컨셉입니다. 메디컬에서 강조하고 저도 메디컬이잖아요. 물리치료과 출신이 있고 물리치료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도 조금 재활이나 메디컬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코어의 개념도 또 제가 보는 분들이 환자나 체형이 안 좋은 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딥 코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라치 교수님의 연구를 많이 보고 포라치 교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속근육을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스튜어트 맥길이 말하는 근육들은 지맥스, 대둔근, 지매드, 중둔근, 일리오소아스, 장요근, ES, 요추 기립근, QL, 요방형근, RA, 복직근, LD, 광배근. 이렇게 여러 개의 근육이 근육 이름을 여러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이 공통적으로 요추와 골반의 연결성에 큰 역할을 한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몇 분의 선생님이 잘 아시는 선생님이 한글로 한번 옮겨서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지금 스튜어트 맥길에서 말하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가지 댓글을 가장 정확하게 먼저 적으신 분에게 제가 밴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미니 밴드가 저희가 소메코에서 미니 밴드 루프 밴드가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물을 드리는 분들 호명하는 분들은 이 3종 세트를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못 받으셨던 분들도 에피소드에서 못 받으셨던 분들도 제가 추석 때 다 정리해서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선물 안 받으신 분들 꼭 다 챙겨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둔근, 중둔근, 장요근, 요추, 기립근, 요방형근, 복직근, 광배근. 좋습니다. 대둔근, 중둔근 다 적으셨죠? 엣지 채널 제일 먼저 적으신 분이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엣지 채널 선생님이 가장 먼저 적으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마지막에 느낌표 화를 내시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같이 소통하는 관점에서 제 이야기가 잘 들리는지 확인하는 관점에서 댓글창을 이용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코어의 현대적 개념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메디컬스러운 코어의 개념은 포라치 교수의 컨셉이에요. 포라치 교수는 딥코어 머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속근육을 강조하고 있고 이 네 가지 속근육을 메디컬에서 딥코어라고 하고 필라테스에서는 파워하우스, 코르셋, 파워하우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터버테브라 스테빌리티라는 개념을 쓰고 그리고 호흡을 할 때 배꼽을 척추 쪽으로 끌어당기는 호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어트 맥길 캐나다의 약간 스포츠 의학의 아주 전문가죠. 이 스튜어트 맥길 교수는 코어의 개념을 룸보 펠빅 힙, 요추 고관절, 골반을 연결하는 근육으로 보고 있고 이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복압을 증가시켜서 배에 힘을 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클럽이나 또는 스포츠 의학, 선수 재활, 트레이닝 현장에서 무게를 치길 때 복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허리띠 같은 허리 벨트 같은 걸 착용하고 아주 큰 무게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역도나 뭐 그런 웨이트 현장을 봐도 그렇고 그러한 개념에 흡사하다는 거죠. 관련되는 근육은 해부학적으로 요추골반 고관절 연결하는 대표 근육인 대둔근, 중둔근,
광배근, 복직근, 장요근, 요방형근 같은 근육이 대표 근육입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지금 뭐 나갔다 들어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 영상을 잘 확인하면서 개인의 환경은 분명히 다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본인의 세팅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듣다가 질문이 생기면 여러분들 이 댓글창에서 질문이 생겼을 때 제가 바로바로 답변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100분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신청하셔서 제가 묶어놓은 그 단톡방이 10일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 10일 동안 여러분이 질문 올리시고 제가 답변 드리고 또 서머리 영상 올리고 또 할 거니까 거기서 많은 소통을 오늘 라이브가 끝나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추가 질문은 언제든지 그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어의 현대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첫 번째 딥코어 근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물 받을 두 분, 아까 엣지 채널 확인하겠지만 엣지 채널 선생님 그리고 홍씨라고 이야기하셨던 선생님, 스님 오빠도 좋았지만 좀 늦어서 좋습니다. 뭐 스님 오빠까지 세 분 제가 선물을 일단 드리는 걸로 킵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딥코어 근육인 횡격막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하십시오. 횡격막이라고 하는 코어 근육 첫 번째 이 근육은 다이아프럼이라고 하고 이름은 막으로 끝나지만 근육입니다. 얘도 근육입니다. 흉곽과 복강을 가로지르는 근육으로 최근에는 가로막이라고 합니다. 횡격막이라고 하지 않고 가로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 횡격막이 늑골에서 시작합니다. 확인하십시오. 횡격막이 늑골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늑골 몇 번에서 시작하는지, 몇 번과 몇 번에 연결되어 있는지가 해부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확인하셔서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횡격막은 늑골 몇 번에서 몇 번을 연결합니까? 맞습니다. 7번과 12번을 연결합니다. 이 7번과 12번의 위치를 여러분이 손으로 한번 감싸보면 갈비뼈 7번과 12번이 가슴 아래쪽에 있는 흉골 거의 끝자락에 연결된 갈비뼈가 될 거고, 그리고 11번, 12번 갈비뼈는 앞이 아닌 뒤쪽에 위치할 겁니다. 그래서 횡격막 호흡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앞쪽보다는 옆쪽이나 뒤쪽의 흡기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횡격막 수축이 호흡의 메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호흡의 1인자 근육은 다이아프럼 횡격막입니다. 그 횡격막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늑골의 움직임이 중요하고 그 늑골 7번에서 12번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공기의 흡입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늑골에만 붙어 있다라고 하면 횡격막이 호흡과 관련된 근육에서 끝나겠지만 요추 파트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늑골은 횡격막은 요추 1번, 2번, 3번에도 부착합니다. 사진도 보시고 옆에 자료도 보십시오. 요추 1, 2, 3번에 횡격막이 부착하기 때문에 척추, 요추의 안정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디스크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2번, 3번 디스크에도 횡격막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디스크 환자나 그리고 척추와 척추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척추 수술이나 척추 재활에서 횡격막의 기능이 누구보다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횡격막 해부학에서 꼭 아셔야 될 게 늑골 파트, 요추 파트, 그리고 요추 파트에서도 근육과 연결된 파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횡격막과 두 가지 근육이 요추에서 만난다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셔서 호흡 트레이닝을 할 때 횡격막만 보지 마시고 이 두 가지 근육도 같이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근육이 뭘까요? 댓글로 한번 표현해 주실래요? 자료에도 있습니다.
횡격막과 요추에서 만난다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근육에 학자들은 집중하고 있고 이 근육을 같이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요방형근, 장요근, 대요근, 요방형근.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시네요. 예. 정답, 대요근과 요방형근이 자료에도 있듯이 그 인대결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스와스 메이저라고 하는 대요근도 요추에 붙는 근육이고 요방형근도 요추에 붙는 근육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죠. 그래서 이 요추에 붙는 이 근육들이 횡격막과 이 연결성이 있으니까 대요근이 짧아져 있거나 늘어나 있는 회원 예상되시죠. 요방형근이 짧아져 있거나 늘어나 있는 회원 예상되시죠. 체형과도 관련이 있고 측만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측만에서 호흡이 중요하고 체형에서 호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작정 호흡만 시켜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공감되시죠? 그래서 이 횡격막에 대해서 늑골 부착부, 요추 부착부, 그리고 요추에서 연결된 두 가지 근육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흡기의 주동근이라고 나옵니다. 흡기의 동그라미 칠까요? 횡격막은 들이마시는 브리딩 인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호기의 주동근은 뭘까요? 내뱉는 호흡의 주동근은 바로 복근입니다. 복근으로 내뱉어요. 횡격막으로 마십니다. 복근으로 내뱉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횡격막과 복근, 특히 복횡근의 관점에서 잘 해석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속근육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 복압 유지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표시해 주십시오. IAP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널 안쪽에 abdominal pressure라고 해서 안쪽에 우리 복부의 그 내부 압력이 척추의 안정성에 정말 중요합니다. 포라치도 그랬고 맥길도 그랬어요. 근데 방법은 다르죠. 내부 복압을 유지시키는 방법은 다르지만 내부 복압의 안정화가 핵심입니다. 코어의 핵심입니다. 그게 필라테스, 요가, 뭐 스포츠 재활, 물리치료, 뭐 의사, 뭐 다 접근은 다르게 할 거예요. 분명히 접근은 다른데 목적은 다 IAP에 대한 어떤 안정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이아프람 내용에서 아래쪽에 관련된 논문 있는데요. FBSS 줄여서 FBSS Fail Back Surgery Syndrome 들어보셨나요? FBSS를 한글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죠? 댓글로 한번 표시해 주실래요? FBSS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환자나 또 여러분이 보는 회원들이 분명히 FBSS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신드롬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리고 병원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질환은 아니지만 신드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FBSS를 한글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될까요?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댓글이 안 올라오는 거 보면 연결이 끊겼거나 모르겠다라는 거겠죠.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입니다. 한번 말씀하셨네. 네.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입니다. 이 정도 시간차는 네이버에서 검색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죠.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 FBSS가 많은 화두가 되고 있고 왜냐하면 척추 수술률을 보면 정말 많이 늘어나거든요. 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조정률도 많다는 겁니다. 밑에 내용 보시면 13.2%라고 나옵니다. 13.2%는 척추 수술을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정하겠다라는 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수술을 꼭 필요할까?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일까? 아닌 것 같은 데가 13.2%라는 거예요. 그리고 척추 수술 만족도 보십시오. 지금 만족도가 매우 만족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23%입니다. 이거 대한통증의학회 의사들의 자료입니다. 수술을 했는데 만족을 해야죠. 수술하면 되게 좋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근데 만족률, 환자가 느끼는 그 만족도는 23%입니다. 5명 중에 1명만 만족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되게 중요하고 또 수술이 최고의 답일까, 최선일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자는 거죠. FBSS라는 그 말을 왜 횡격막에서 이야기했을까요? 관련 있으니까요. 호흡과
척추 수술 실패와 성공은 관련이 많습니다. 흡기 근육인 횡격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들어보셨나요? 허리 수술하기 전후에 절대 담배 피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척추 전문병원에 10년을 근무했습니다. 절대 허리 수술을 앞두고 또 허리 수술을 끝내고 절대 흡연은 주의시키고, 흡연을 하는 사람은 담배를 태우는 환자는 수술 실패율이 높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흡연은 호흡과 또 폐와 폐 기능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 횡격막의 기능이 척추 수술의 어떤 여부와 또 관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FBSS도 관심 가지고 제가 단톡방에 논문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왼쪽은 횡격막 호흡이고 오른쪽은 필라테스 호흡입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자료에서 왼쪽은 횡격막 호흡이고요. 구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횡격막 호흡이고,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특히 많이 하는, 그리고 저도 많이 시키는 필라테스적인 호흡입니다. 복부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복부. 호흡을 마실 때 일반적으로 복행근의 호흡을 마실 때 일반적으로 횡격막을 쓰면요, 횡격막이 흡기 시 하강합니까 거상합니까? 이거는 알고 가셔야 되니까 댓글로 한번 표시해 주세요. 흡기 시 횡격막은 흡기를 하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하강을 합니다. 내려갑니다. 네. 하강을 해요. 내려가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래쪽에 내부 장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쪽으로 밀려나는, 복부가 앞쪽으로 밀려나는 뭐라고 하죠? 복식 호흡처럼 됩니다. 횡격막 호흡은 사진 보시다시피 마실 때 배가 앞쪽으로 나가고, 내뱉을 때 호기를 하니까 복부를 쓰니까 배가 몸쪽, 척추 쪽으로 당겨집니다. 흡기의 복부 모습에 주목하십시오. 흡기 시 횡격막을 수축하면 배가 앞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복식 호흡과 횡격막 호흡의 특징이에요. 필라테스 호흡은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볼까요? 물론 필라테스 호흡이 협회나 또는 컨셉에 따라서 다른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필라테스 매뉴얼에 보면 breathing in 해석해 볼게요. 마실 때 늑골이 바깥쪽으로 팽창한대요. 그게 필라테스 호흡의 핵심이죠. 근데 without expanding the belly, 밑줄 그어볼까요? without expanding the belly. without expanding the belly는 하지 말래요. belly, 배가 앞으로 팽창하게 두지 말래요. 복부의 텐션을 유지하면서 흉곽을 확장시키는 게 필라테스 흡기의 장점이자 또 목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교해 보자는 거죠. 복부 관점에서는 뭔가 다릅니다. 횡격막이나 복식 호흡은 마실 때 흡기량이 증가될 때 배가 나오는 반면에 필라테스는 복부를 잠그고 있습니다. 물론 뭐가 맞는지는 전혀 이야기할 수 없고요. 뭐가 맞는지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목적이 다른데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다른데. 필라테스를 하는 목적이 다르고 횡격막 호흡을 하는 목적이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호흡을 좀 비교해서 결국 환자나 회원이 필요한 호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자나 회원이 지금 어떤 호흡을 필요로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래쪽에 사진 한번 볼게요. 세 가지 호흡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이 세 가지 호흡을 보면 제일 첫 번째 호흡이 사이폰 브리딩입니다. 두 번째 호흡이 thoracic 브리딩입니다. 세 번째 호흡이 다이아프라마틱 브리딩입니다. 어떤 호흡이 제일 좋고 어떤 호흡이 제일 나쁠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바보 같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호흡이 필요한 환자나 회원을 찾는 게 먼저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사이폰 브리딩이 필요한 환자는 COPD 환자들입니다. COPD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진 환자들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흡기 자체가 힘들어요. 폐포의 확장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깨를 쓰든 늑골을 쓰든 공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COPD 환자들에게는 사이폰 브리딩을 추천을 하고, thoracic 브리딩은
흉곽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늑골, 특히 옆쪽을 벌리는 데 목적이 있겠죠. 이게 다소 필라테스 호흡과 목적이 유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diaphragmatic breathing은 횡격막 호흡이고 복식 호흡입니다. 횡격막을 하강시켜서 복부의 압력, 복부 내압을 증가시키는 이제 호흡이 되겠죠. 모든 호흡이 어떤 IAP 관점에서는 좋은 호흡인데 접근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목적의 차이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호흡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체형 보실래요? 두 명이 서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더 구부정하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더 구부정하죠. 횡격막 위치의 빨간색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횡격막이 더 짧아질 수 있겠다. 횡격막의 위치가 더 기능을 잘 못할 수 있겠다. 늑골 자체가 더 하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의 호흡에 대한 패턴은 분명히 다를 거고 조금 더 호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오른쪽에 등이 구부정한 사람들은 늑골 자체가 닫혀 있으니까 흡기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횡격막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횡격막의 하강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더 흡기량을 증가시켜서 횡격막의 하강을 더 시켜야 될 회원이 있고 또 바른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요추가 반대로 과신전된 체형을 가진 사람은 늑골이 떠 있겠죠. 그러면 그분에게 또 필요한 호흡이 뭘까를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웠던 우리가 지도자 과정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호흡을 매뉴얼대로 똑같이 시키는 것은 한번 고민해보고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른쪽은 어려운 측만증입니다. 측만증 호흡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측만의 호흡에서 잘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지금 화살표의 위치가 측만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회원들이 볼록해져 있는 위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측만이 지금 앞쪽에서 보면 왼쪽 늑골, 왼쪽의 앞쪽 늑골이 볼록하고 뒤쪽에서 보면 오른쪽 흉추 뒤쪽이 볼록하다는 사진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호흡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볼록한 쪽으로 호흡이 들어간다라고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만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또 측만을 또 공부해 보실 기회가 분명히 있겠지만 측만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회원들은 볼록한 컨벡스, 볼록한 쪽으로 호흡이 들어갑니다. 볼록한 쪽으로 호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볼록한 쪽으로 들어가는 호흡을 우리는 일단 제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목한 쪽으로 호흡을 넣어야 돼요. 그렇게 호흡을 비대칭적으로 하면 척추가 회전된다라고 해서 슈로스에서는 회전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측만 공부하신 분들 충분히 공감되시죠? 그리고 측만 회원을 보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호흡은 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호흡을 하면 어디로 들어간다? 볼록한 쪽으로 들어갑니다. 볼록한 쪽이 더 볼록해지면 척추의 회전은 증가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런 체형 관점에서 호흡은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관점에서 해석돼야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측만, 체형 아주 중요한 부분, 체형과 어떤 호흡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복습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근육 가겠습니다. 지금 잘 들리는지 댓글로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잘 들린다. 사투리만 들린다. 표준어도 들린다. 마지막 그림은 위에서 본 거예요. 횡단면으로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본 거고 위에서 봤을 때 척추의 모습입니다. 어렵죠. 위에서 봤을 때 척추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뒤쪽에 있는 그게 극돌기예요. 척추의 이제 극돌기하고 횡돌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준어는 없어요. 왜? 두 번째 근육인 트랜스버스 앱도미니스 보겠습니다. 트랜스버스 앱도미니스는 TRA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TRA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글말로는 복횡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횡근.
자, 복행근도 늑골 부위 확인해 보십시오. 7번에서 12번입니다. 확인하십시오. 7번에서 12번 늑골에 횡격막과 복행근이 부착하기 때문에 호흡을 할 때 여러분들은 7번과 12번의 포커스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12번, 11번 늑골은 앞쪽이 아닌 뒤쪽에 있고 앞쪽은 7번, 8번 늑골에서 흉골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늑골들은 옆쪽이나 뒤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누워서 호흡하는 것보다 앉아서 또는 엎드려서 호흡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늑골의 어떤 움직임을 확인하고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랜스버스 앱도미스라고 하는 그 복행근의 기시점을 보시면 앞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옆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척추 전체를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코르셋, 코르셋이라고 합니다. 코르셋이 이 복행근의 어떤 별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메디컬에서도 너무나 강조하는 척추의 안정화를 높이는 근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에 보면 호기라고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횡격막은 급기, 복행근은 내면은 호기와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고 복부 내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게 IAP에 대한 개념입니다. Internal Abdominal Pressure라고 하는 IAP에 대한 개념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복행근 수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복행근 사진 옆에 작은 사진을 비교해서 적었습니다. 이 근육이 뭡니까? 이걸로 보내주시면 복행근 옆에 오른쪽에 하나의 근육이 보여 있습니다. 이걸 비교하면서 또 운동을 시키는 것도 이 코어 관점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복직근입니다. 레프트 앱도미스라고 복직근입니다. 이 복직근이 복행근과 어느 정도 비교가 돼야 되고 이 복직근과 복행근은 다른 근육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직근은 치골에서 시작을 하고 복행근은 척추 전체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행근은 중립 골반에서 활성화되고 복직근은 약간의 인프레이팅처럼 골반을 약간 뒤로 기울였을 때 복직근은 더 활성화됩니다. 대표적인 동작이 컬업이죠. 컬업이라고 하는 동작에서 복직근이 활성화되고 복행근 같은 경우는 중립 골반에서 컬업보다 바로 상태에서 호흡을 진행할 때 더 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근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대박적으로 되게 부족하다고 여러분이 안심하시고 복근은 네 가지 복직근, 복행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구분해서 정해지고 트레이닝에서 이 복근 시리즈 할 때 어떤 근육 포커스로 지금 가고 있는지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호흡 피칭할 때 엎드려서 진행하는 거죠. 엎드려서 이게 악어호흡이거든요. 프로그램이 악어호흡인데 이 악어호흡을 진행할 때 늑골의 움직임을 잘 확인하고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악어호흡 때 제가 체크하는 네 가지 체크 포인트를 지금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잘 적어보십시오. 잘 못 적어도 제가 나중에 타고난 솔루시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같이 자료 같이 정리해 드리니까 지금 제 이야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악어호흡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1번 연골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연골. 1번 연골은 악어호흡을 할 때 목갈비근 사각근액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체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7번과 12번 늑골입니다. 7번과 12번 늑골은 좀 전에 말했던 횡격막과 복행근의 기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횡격막과 복행근의 움직임을 늑골에서 잘 주는지 확인하려면 7번과 12번의 늑골을 체크해야겠죠. 세 번째 체크할 포인트는 바로 복식 호흡의 유무라고 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횡격막 호흡을 강조할 때 내부 압력이 증가되면서 횡격막이 하강하면서 내부 장기를 압박하게 되고 그 압박은 자연스럽게 배가 앞으로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복식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간단한 회원이 혹시 복식 호흡을 하는지를 보고 횡격막의 하강을 체크하라는 거죠. 네 번째는 악어호흡은 복직근이 아닌 복행근을 목적으로 하는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어호흡에서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골반의 중립 상태에서 진행하는지 됩니다. 뉴트럴 펠빅을 유지하면서 골반의 중립을 유지하면서 호흡을 하는지를 체크하셔야지 좀 더 복행근스러운 동작을 치료할 수 있을 거고 이러한 그 관점에서 호흡이 잘 진행된다면 요즘 물리치료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호흡이 정확한 호흡이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허리 통증 중에서도 요추 기립근의 텐션을 낮출 수 있다. 이런 부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허리 통증 또 허리하는 삐끗한 그런 어떤 문제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랜스버스 앱도미스라고 하는 복행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빅코어 머슬 중에서 풀었지 않은 그 교수가 말하는 근육 중에서 세 번째 근육은 펠빅 플로어라는 근육입니다.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는 근육이죠. 자, 펠빅 플로어라고 하는 골반 기저근은 골반 가장 바닥에 있는 근육입니다. 골반 가장 바닥에 있는 근육이에요. 지금 자료에서 골반 기저근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자료에 오리진 인서션 액션을 메모한 이 골반 저근은 바로 망울 해면체 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망울 해면체 근. 망울 해면체 근이 이 골반 기저근 관점에서 그게 운동 강사가 피칭해야 돼 알아야 할 기능적으로 제일 중요한 근육이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골반 기저근이 치골과 꼬리뼈를 연결하고 있다 보니까 치골과 후비스와 꼬리뼈 폭시스뼈를 연결하는 일목 같은 근육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근육을 좀 더 쉽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근육이 항문 관략근 들어보셨죠? 그리고 항문 거근 들어보셨죠? 그리고 지금 자료에 있는 망울 해면체근 세 가지 근육 정도는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한 번쯤은 이 근육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간단한 여러분에게 큐잉으로 이 근육을 접근합니다. 큐잉으로 이 근육을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문 관략근, 항문 거근 그리고 망울 해면체근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고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정도를 보여드리겠죠. 자, 그러면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죠.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신 분보다 계속 들으시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스텝처럼 댓글 달아주시고 또 어레인지 주시는 거 받아서 고맙습니다.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문, 관략근, 항문, 거근, 그리고 망울, 해면체근 이 세 가지 근육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고 그걸 큐잉으로 잘 알려줘야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항문, 관략근입니다. 엉덩이 좋으세요? 현장 배우면 엉덩이 힘주세요. 엉덩이 힘주세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왜요? 항문 관략근이 미국 있잖아요. 꼬리뼈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꼬리뼈 주변에 항문 관략근을 수축하면 골반 기적으로 쉽게 수축을 할 수 있겠죠. 아쉬운 점은 대둔근이나 이상근도 같이 수축을 할 거라는 겁니다. 메디컬 하는 사람들은 속근육을 더 강조합니다. 근데 이 골반 기저근 중에 항문 관략근 주변에 페이퍼미스 또는 심부, 외회전, 이상근 같은 근육들이 작으시면 그런 근육 같이 수축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둔근도 같이 수축을 하는 걸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에 있는 근육이 활성화 떨어지는 분들은 큰 겉에 있는 근육만 수축하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문 관략근도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정확한 방법은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항문 거근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항문 거근과 지금 망울 해면체근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위치가 생식기 주변이에요. 항문 쪽보다는 항문 거 엘리베이션 올리는 근육이고 망울 해면체근은 생식기 주변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큐잉과 다른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큐잉 가장 중요하잖아요. 큐잉도 여러분들이 뭐 필라테스 가정이나 요가나 또 메디컬 물리쇼가에서 책에서 배운 내용도 있지만 지금 현장에 이 골반 기저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를 하시고 처음 봐가지고 시험하시는 대가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분이 다이앤리입니다. 다이앤리. 이 다이앤리라고 하는 이 분은 골반 기저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이 연구를 했고 그리고 큐잉을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목해 보시면 남성분들, 여성분들의 큐잉이 달라져야 된다. 이유는 손씻기가 다르고 그리고 쓰는 방법이 다르니까 란 말이죠. 남자는 외부에 손씻기가 있고 여성 내부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축의 느낌이나 활성화는 다른 겁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다이앤리의 저서에 보면 탐폰을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탐폰을 끌어올린다. 탐폰 여성의 질내 삽입하는 생리대입니다. 그 생리대를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골반 기저근을 수축하자는 표현은 이거는 단순 항문 관략근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항문 거근이나 또는 망울 해면체근과 조금 더 유사하겠죠. 그리고 다이앤리는 남자분 같은 경우는 고환 거근을 쓰는 큐잉을 추천합니다. 고환 거근은 남자분들은 차가운 환경에서 차가운 냉탕이나 추운 환경에서 고환과 성기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올라가는 그 형태의 그 근육 거근이라고 하죠. 고환 거근이라고 하죠. 그런 근육이 골반 기저근과 아주 흡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서에 보면 남자 근육이 냉탕이니까 차가운 물에 들어갈 때 이 허벅지 사이로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춥다라는 인지를 하는 감각적으로 그러면 그때 고환 거근을 수축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런 에피소드 보고 있어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망울 해면체근을 보시면 뼈 중심 그리고 앞쪽으로 진행해서 여성의 음해구나 그리고 남성의 페니스의 다리나 어떤 상기 부분에서 이 근육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액션을 보시면 질수축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질수축근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당연히 골반 기저근에 매우 될 수 있고 그리고 남성의 발기를 걷거나 소변 마찰을 방출하는 이러한 생식기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럼 회원들에게 필요한 건 없지 않을까요? 저도 10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또 회원을 보면서 이런 골반 기저근이 환자들에게 듣고 오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만 섣불리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남자들 맨즈 필라테스 많이 하잖아요. 맨즈 필라테스, 맨즈 요가. 남자 회원이 왔는데 저를 마시면서 고환 업 가능할까요? 되게 힘듭니다. 남자 회원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필라테스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고환이 안 난다 불쾌하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고 좀 세련되게 오해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반 기저근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우리가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큐잉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활성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서는 K-볼이라고 해서 블루투스 장비로 실내에 삽입하면 핸드폰으로 블루투스로 연결되어서 그래프로 그 수축이 확인되는 그런 선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실금이나 골반 기저근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환자가 회원을 만나면 그런 분들도 추천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여기다가 남은 분에게 소개 말씀드립니다. 지금 누구만 들었던 분이라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대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시험 기간에 이제 당연히 저희 메디컬 받기 때문에 뭐 해부학이나 어떤 내용들이 많잖아요. 지금 공부하는데 또 시험을 열심히 하면 어머님께서 과일 들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 이번 작품 하려고 하면서 과일을 주시는데 제가 이분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왜 저를 뽑았을까? 왜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런 반성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떠들어줍시다. 우리는 정확한 큐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초음파를 보면 이 골반 기저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골반 기저근도 제가 업, 그리고 다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반 기저근이 업 되어 있는지 다운 되어 있는지를 초음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합시다. 자, 초음파에서 블레드라고 하는 게 방광입니다. 방광. 그 방광 아래쪽에 화살표 찾으십시오. 화살표 흰색 띠 보시면 방광 아래쪽에 이 화살표 흰색 띠가 바로 골반 기저근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골반 기저근이 업 되어 있는 환자 회원 그리고 골반 기저근이 다운 되어 있는 환자 회원은 골반 기저근의 컨디션이 다를 겁니다. 단축성 긴장이 될 수도 있고 이완성 긴장이 될 수도 있겠죠. 단축성 긴장이 될 수도 있고 이완성 긴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요. 방광에서 이 골반 기저근의 위치가 지금 방광에 가깝다면 단축성 긴장입니까? 이완성 긴장입니까? 방광에 가까운 쪽에 골반 기저근이 위치한다면 단축성 긴장입니까? 이완성 긴장입니까? 초음파를 봤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축성 긴장입니다. 한번 탁 올리면 같이 올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단축성 긴장입니다. 그래서 단축성 긴장인 골반 기저근을 가진 사람은 방광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방광염이 단축된 골반 기저근을 가진 환자의 특징이고 방광염은 소변이 잦은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쉴 새 없이 화장실을 가고 근데 화장실 가도 소변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 현대인들 되게 많죠. 그런 분들이 바로 골반 기저근의 단축성 긴장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키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완성 긴장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올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큐잉 방법을 써서 지키는 방법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골반 기저근을 무조건 강화시키는 게 맞는지도 이 시점에서 한번 좀 고민해야 되고 이완이 중요하다. 골반 기저근도 이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하시고 여러분들 수업에서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골반 기저근을 이완할까?
표시해주시면 골반 기저근의 힙 빠진 이완 방법을 알고 있다. 어떻게 이해하시겠죠? 어떤 방법으로 짧아져 있는 단축된 골반 기저근을 이완할까요? 좌요 좋습니다. 좌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단축되어 있으니까 열을 가해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단축 수축했다가 천천히 신장 수축. 근데 제가 어떻게 길게 수축을 할 수 있을까? 바로 호흡, 횡격막 수축입니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횡격막의 움직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횡격막과 골반 기저근을 연결해서 네 가지는 파워하우스 하나의 집에서 움직입니다. 지붕이고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골반 기저근 바닥에 있는 골반 기저근이 업되어서 단축성 긴장을 하고 있다면 위에서 밀어주면 되잖아요. 위에서 밀어주는 게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이 위에서 끼로 밀어주면 골반 기저근은 아까 이야기했죠. 신장성 수축이 될 겁니다. 깊은 호흡이 골반 기저근의 이완을 신장성 수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골반 기저근을 이완시키는 방법 중에서 호흡을 선택하는 게 가장 맞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중요하고 그 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운동적인 스트레칭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추가하면 좋겠죠. 다시 한번 호흡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에서 초음파 자료 옆에 보시면 A와 B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정상적인 골반 기저근을 가지고 있는 판단한 회원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골반 기저근의 위치니까 내부 장기, 이제 관략근이나 안에서 이제 소변이나 배변이나 내부 장기를 잘 떠받들이고 있죠. 그게 골반 기저근의 특이한 역할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B는 골반 기저근이 이완성 긴장입니까? 단축성 긴장입니까? 이완성 긴장입니까? 단축성 긴장입니까? B는 골반 기저근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자료에서 B는 이완성 긴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려가 있잖아요. 다운되어 있으니까 이완성 긴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 같은 컨디션에 판단한 회원의 골반 기저근은 올려주는, 업시켜주는 우리가 큐잉이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맞고, 단 올라가 있는 업되어 있는 판단한 회원들은 호흡을 통해서 신장성 수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골반 기저근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한번 볼게요.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뒷장 한번 보시면 제가 에피소드 1, 2, 3, 4 해부학을 메인으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단순 DC 정지 작용만 읊어드리는 해부학이 아니라 우리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당장 회원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형과의 관련성, 질환과의 관련성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세핀 T라고 하는 사람의 체형 분류법을 보면 PPXS, APXS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PXS, APXS로 구분하고 있고 APXS 타입에서 횡격막과 골반 기저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걸 주목해서 보시면 체형에 따라서 접근의 컨디션도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APXS 타입은 골반이 흉곽에 비해서 앞서 있는 타입입니다. 골반 흉곽에 비해서 앞서 있기 때문에 골반이 다소 포스테리어 트랙트, 후방 경사를 보이는 경향이 많고 흉곽은 뒤로 빠져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서 상복부와 하복부의 컨디션은 달라져 있을 거고, 쉽게 말하면 스웨이백처럼 상부 윗골이 찌그러져 있는 사람을 보시면 됩니다. 스웨이백처럼 상부 윗골이 ALAW라고 조세핀키는 표현하지만 앞쪽에 윗골이 찌그러져서 내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윗골이 내려가 있으니까 흡기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흡기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흡기량이 부족하니까 흡기의 메인인 횡격막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이 약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횡격막이 약해졌다. 횡격막이 업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운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타입에게 횡격막은 강화시켜야 되고 업되어 있다. 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골반 기저근도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골반 기저근도 횡격막과 같이 움직이는 파워하우스입니다. 같은 빅코어너스예요. 그렇다면 횡격막이 하강되지 않고 거상되어 있다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골반 기저근도 같이 거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횡격막이 거상되면서 골반 기저근도 같이 거상된다. 그러면 골반 기저근은 업된 거예요? 다운된 거예요? 골반 기저근은 짧아진 겁니까? 이완된 겁니까? 이걸 보셔주세요. 골반 기저근의 지금 APXS의 타입이 골반 기저근의 위치가 업된 겁니까? 다운된 겁니까? 업된 겁니다. 업 아니고 업된 겁니다. 짧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완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이완하죠? 횡격막 강화해야죠. 뭔가 지금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없나요? 이러한 체형에서 횡격막을 잘 써서 수축을 하면 골반 기저근의 단축성 긴장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형과 같이 보셔야 돼요. 소위백 체형에서 여러분들이 골반 기저근을 그냥 무작정 짧게만 만들었지 않은지, 소위백 체형에서 골반 기저근을 단축시키지 않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잘 보면 골반 기저근도 짧아지면서 이상근도 햄스트링도 짧아졌어요. 연관되잖아요. 스웨이백이나 APXS 타입은 골반이 후방 경사입니다. 포스티리어 트랙트가 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이상근 그리고 햄스트링, 대둔근 이런 근육이 단축성 긴장을 하게 되면 골반이 후방 경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골반 기저근을 포함한 이상근, 햄스트링의 이완이 필요하고, 이상근이나 햄스트링은 이완시키고 스트레칭하는 방법 잘 알잖아요. 근데 골반 기저근은 이완시키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호흡으로 신장성 수축 이완을 유도하자는 내용이 이 자료에서 어느 정도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세핀 T의 호주 물리치료사인 조세핀 T의 체형 타입을 앞에서 봤던 성근육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누구도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접근도 공부해야죠. 형의 깊이는 넓어져야지 운동성입니다. 정답인 것처럼 외우는 건 되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조급하지 마시고, 모른다고 조급하지 마시고 재밌게 즐기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평생 공부합니다. 누구도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평생 공부하는 그 와중에 방법은 정해졌고 속도만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 속도가 지금 어느 정도 지속도가 필요한지 잘 판단하셔서 늦다면 느리게 가시고 빠르다면 빠르게 가시면 됩니다. 억지로 빠르게 가다가 넘어지는 건 맞습니다. 네 번째 근육 멀티피스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멀티피스라고 하는 근육은 학교에서도 엄청나게 관심이 되게 많고, 그리고 다혈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목발근이라고 하고 다혈근이라고 하는 이 멀티피스 아주 학교에서 관심이 많은데요. 모습이 기립근과 비슷하지만 분명합니다. 다르십시오. 목발근이 다혈근 멀티피스는 기립근처럼 척추 뒤쪽에 있지만 이 근육은 경추부터 천골까지 극돌기와 횡돌기를 크로스 대각선으로 연결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극돌기와 횡돌기를 크로스 대각선으로 연결하고 있는 근육이 바로 횡격막이 아니라 다혈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근육이 단순하게 척추를 신전할까? 역할 보시면 척추를 신전할까? 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배웠던 책에는 다혈근의 역할이 척추 신전인데 이 근육을 조금 자세히 속근육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척추의 신전보다는 척추의 회전 안정성에 더 큰 관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극돌기와 횡돌기는 척추 뒤쪽에 튀어나와 있는 돌기입니다. 옆에 튀어나와 있는 돌기예요. 그걸 대각선으로 수축과 이완을 한다는 것은 회전에 대한 안정성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스테빌리티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척추는 신전할 수 있지만 위치상, 근데 이 하나하나 속근육 관점에서는 척추 자체의 회전 안정성에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멀티피두스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슬링, 광주에서, 광주 선생님들이네, 광주에서 슬링 교육을 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캐딜락에서, 병원에서 슬링을 너무나 잘 쓰고 좋아해서 캐딜락 환경에서 미니 슬링을 통해서 좀 불안정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안정한 환경에서 이런 한발 브릿지 동작이 너무나 좋은 멀티피두스 트레이닝이라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한발 브릿지 잘 보시면 오른쪽에 잘 모식화 해놓은 것처럼 다혈근이 수축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입니다. 한 발로 들었을 때, 한 발로 브릿지를 했을 때 지지하는 쪽 엉덩이 근육이 쓰는 것도 맞지만, 지지하는 쪽 엉덩이 근육을 쓰는 것도 맞지만, 지지하지 않는 쪽 골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골반의 회전을 잡아주는 다혈근을 쓰는 것도 맞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브릿지, 한발 브릿지 하면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쪽으로 떨어지는 골반을 잡아주기 위한 회전의 안정성을 멀티피두스는 분명히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지면이 흔들린다면 고유수용성 감각을 더 쓸 거고 속에 있는 근육의 활성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큰 근육이 균형 잡는 근육은 아니잖아요. 속에 있는 근육이 자세를 잡고 균형을 잡으니까 이러한 슬링이나 TRX나 또는 플랑 요가 하시는 분들 해먹 내려서 쓰신다면 너무나 좋은 다혈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는 저희 소메코 6주 과정에서 미니 볼을 이용해서 트레이닝 시켰던 동작을 또 그림으로 또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은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고관절의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고관절의 움직임을 줘서 요추와 골반이 회전하도록 유도를 했고 그 회전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다혈근을 깨우는 방법으로 이 동작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스완이나 단순히 척추를 신전시키는 동작으로 기립근과 다혈근을 쓸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속에서 활용을 하는,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다혈근, 사진이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지은 선생님에게 좀 급하게 캡처를 해서 사진을 좀 만들어서 지금 방금 넣은 겁니다. 자,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을, 이 두 가지 사진을 미리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500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사진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이 사진은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노여움 푸시고 조금 좀 마음을 가라앉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잖아요. 명절이잖아요. 네. 선물 달래요. 선물. 자,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혈근에 대한 사진은 지은 선생님이 멋지게 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진 않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손글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고난 손글씨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필기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 필기를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를 좀 옮겨야 되거든요. 저희 스튜디오를 2번 스튜디오로 옮기고 카메라는 지금 지은 실장님이 7번 카메라 괜찮나요? 네. 네, 7번 카메라로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금 미뤘던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냥 가볍게 여러분 자료를 보고 같이 한 번 더 설명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한 번 더 같이 보면 좋으니까 멀리 있어서 뭐 소리는 조금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 소리나 지금 하면 나쁘지 않나요? 괜찮나요? 소리 어떻습니까? 자, 소리가 뭐 마이크에서 좀 멀어져 있어서 스튜디오를 옮겼습니다. 스튜디오를 옮겨서 지금 약간 어감이 다를 수 있어서 제가 목소리를 좀 키워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스튜디오로 왔거든요. 세 걸음 정도, 세 발자국 지나서 1번 스튜디오로 왔고 카메라는 지금 5번, 오늘 5번 쓰고 있습니다. 코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코어라는 개념에서 홀하치라는 교수와 캐나다 맥길이라는 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척추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랐고 이런 거 논문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척추에 대한 어떤 개념 소개에서 논문에 나오고, 그리고 호흡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로잉과 브레싱, 할로잉이 맞다, 브레싱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네 가지 근육, 아까 이야기했죠. 네 가지 근육, 속에 있는 네 가지 근육에 대한 언급, 그리고 겉에 있는 요추 골반의 안정성에 관여하는 언급,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글도 제가 쓴 거예요. 이 글은 제가 쓴 거예요. 나머지 해명할게요. 나머지 글은 다 지은 선생님 쓰지만 지금 요 글은 제가 쓴 거예요. 똑같이 적잖아, 똑같잖아요. 네. 자, 두 번째 장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횡격막입니다. 횡격막. 횡격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7번과 12번의 늑골에서 부착하고 요추와 관련된 근육 관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자료에서, 그리고 FBSS라는 이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흡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료와 같은 자료고, 호흡에서 이 복부 관점에서 그러니까 배가 나온다, breathing in, 흡기 시에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필라테스에서는 흡기 시에 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두 가지 호흡을 다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펀 브리딩이나 그리고 소라식 브리딩이나 또 다이어프라마틱 브리딩 같은 세 가지 호흡 중에서 필요한 호흡이 뭔지, 체형에 대해서 또 측만에 대해서. 측만도 여러분들 이거 위에서 횡단면 잘라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있는 이 부위가 호흡이 평소에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호흡이 평소에 들어가는 부위예요. 올록한 쪽으로 호흡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호흡을 넣어야 되는, 우리가 환자나 회원들에게 호흡을 넣어야 되는 부위는 이쪽 부위가 되겠죠. 안 나오네요. 네. 호흡을 넣어야 되는 부위는 이쪽 부위가 되겠죠. 그래서 찌그러져 있는 곳에 호흡을 넣어서 우리가 호흡을 정상화시키자라는 관점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복행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복직근과 복행근은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TRA와 RA라고 하는 이 복직근은 다른 근육이다. 복근에서 이 복행근은 가장 속에 있는 딥한 근육이고, RA 이 근육은 겉에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근육과 겉근육 관점에서 호흡을 그리고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컬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체를 들어 올리는 그 운동은 복직근 운동에 더 가깝겠죠. 왜냐하면 복직근 자체가 치골에서 시작해서 흉골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5번, 6번, 7번 갈비뼈, 늑용골에 부착하기 때문에 상체를 들어 줄 수밖에 없는, 몸통을 굽힐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어 호흡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골반 기저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골반 기저근은 크게 정말 많은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는 기억하자. 항문, 관략근. 가장 쉽지만 둔근이나 이상근 같은 큰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메디컬 하는 사람들은 속근육 관점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던 근육이고, 그 다음에 항문, 거근, 뭔가 끌어올린 듯한 근육, 그리고 망울, 해면체근. 한글말이 더 어렵죠. 구해면체근이라고도 하고 망울해면체근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 가지 근육이 골반 기저근입니다. 조금 더 우리는 항문 거근이나 망울 해면체근 관점에서 큐잉을 하고, 그리고 이 큐잉이 조금 더 세련되고 또 더 잘 디테일하게 접근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게 초음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초음파, 얘가 블레더 방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하얀색 요 띠가 pelvic floor, 골반 기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A가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는 이완성 긴장을 하는 하이포토닉 상태라고 하죠. 하이포토닉, 이완성 긴장 상태의 골반 기저근의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 시켜야 될지 다운 시켜야 될지, 그리고 이 사람이 방광염을 가지고 있는지 요실금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이완성 긴장에서 요실금이 많겠죠. 물론 단축성 긴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단축성 긴장은 어떤 방광염, 그리고 이완성 긴장은 요실금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임산부와 관련 짓는 것도 되게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자, 체형, 조세핀 키라고 하는 사람의 체형 분류법을 저는 요즘에 최고 좀 많이 강조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관점과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횡격막과 또 골반 기저근의 관점에서 한번 재해석을 해드렸고,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멀티피두스, 요 사진 선생님이 한번 잘 줌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멀티피두스라고 하는 그 다혈근을 설명하면서 제가 두 가지 사진을 설명을 드렸고, 슬링 있는 이 사진까지는 여러분 자료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슬링을 이용해서 다혈근을 수축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사진은 바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한발 브릿지라고 하는 이 동작이 다혈근을 수축할 수 있다. 여러분 다 아는 한발 브릿지 동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진이 미니볼을 이용해서 저희가 소도구 6주 정규 과정에서 실습에서 보여드렸던 고관절의 움직임을 주면서 요추 골반의 회전을 유도하고, 그 회전 유도 시 스테빌리티를 잡게 하는 그러한 동작을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이 자료는 제가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화내지 마시고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내용은 임산부와 관련해서 골반 기저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연관지어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손글씨의 부학으로 제가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장 중심에 횡격막이 있다. 네 가지 코어 속근육이 있지만 가장 중심에 다이아프럼이라고 하는 횡격막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횡격막과 함께 복행근, 앞쪽에 복행근, 그리고 다혈근, 그리고 골반 기저근, 이렇게 좀 연결지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지어서 뭔가 다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횡격막을 제가 중간에 언급한 이유는 흡기, 그 횡격막이 가지고 있는 그 흡기에서 나머지 이 세 가지 파워하우스 근육이 신장성 수축된다라는 개념도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이 코어 근육을 같이 쓸 때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쓰는 것보다 횡격막을 정확하게 수축시킨다면 나머지 복부 앞쪽, 뒤쪽, 척추, 옆쪽,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이 코 액티베이션 되는 협응 수축할 수 있는 신장성 수축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호흡이 가장 중요하구나. 너무나 중요하구나. 복행근, 다혈근, 골반, 기저근을 하나하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횡격막을 잘 쓰게 만들어서 나머지 근육을 신장성 수축시켜 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은 시퀀스,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순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자료 만들어 드렸고 그러면 다시 스튜디오 옮기겠습니다. 한번 앉아주세요. 아직 컴퓨터 돌리지 말고. 자, 이제는 조금 잘 들리시죠? 스튜디오를 옮겼고 카메라는 3번 카메라로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슬링 사진도 이게 슬링을 써보신 분들은 이 사진의 동작을 잘 아시겠지만 슬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사진의 동작이 아주 어려울 겁니다. 예. 이 슬링은 쉽게 말씀드리면 슬링에 걸려 있는 쪽에 체중을 실습니다. 무조건. 슬링은 체중을 실는 쪽에 슬링 패드를 연결하고 그 슬링 패드를 누르면서 체중을 들어 올리면서 코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서도 살짝 보면 오른쪽 왼쪽 중에서 어느 쪽에 체중이 실려 있을까요? 오른쪽 왼쪽 중에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체중을 실어서 내 몸을 띄워 올리는 거예요. 허리에 받친 슬링은 엘라스틱으로 연결된 보조 장치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 동작이 환자나 회원들에게 쉽지 않으니까 허리에는 패드와 엘라스틱 코드를 써서 서포트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한 발 이 브릿지 동작을 지금 왼쪽에서 눌러서 진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까지 해드렸고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 마지막 자료 보겠습니다. 지금 소리, 영상 다 괜찮죠? 자, 마지막 자료는 LBP에 대한 자료입니다. 네 가지 횡격막, 복행근, 다혈근, 골반, 기저근 이러한 네 가지 근육이 척추 가장 속에서 잡아주다 보니까 척추 질환과의 관련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LBP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또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제가 근무했던 병원이 척추 관절을 또 전문으로 하는 또 병원이다 보니까 또 많은 척추 관련된 환자들을 받고 그 환자를 보면서 또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어떤 생생한 이야기들을 또 이 자료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LBP, Lower Back Pain이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Herniated Disc라고 하는 이런 디스크 탈출증 들어보셨죠?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그 디스크가 제일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자, 이 왼쪽 상단의 MRI 사진을 제가 왜 그림으로 넣어놨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 이 사진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요. 두 가지 사진이 왼쪽이 익스텐션 되어 있고 오른쪽이 플렉션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허리를 신전했을 때 그리고 허리를 굴곡했을 때 사진을 캡처해서 드린 거고 그때 허리 디스크의 컨디션을 확인해 본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디스크 환자와는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환자도 있구나, 예외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왼쪽에 익스텐션 척추를 신전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척추가 신전되었을 때 디스크는 앞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허리를 숙였을 때는 디스크가 뒤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 환자는 반대입니다. 왼쪽에 척추를 신전시켰지만 디스크는 오히려 더 탈출이 증가되어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은 척추를 굴곡했는데 디스크가 오히려 감소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척추 디스크, 허리 디스크 환자나 회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신전 운동이 정답처럼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외는 너무나 많고, 지금 이 환자의 경우를 본다면 이 환자의 디스크를 감소시키려면, 디스크의 탈출을 감소시키려면 굴곡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신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댓글 한번 적어보실래요? 이 환자는 지금 굴곡해야 디스크가 감소됩니까? 신전해야지 디스크가 감소됩니까? 굴곡, 신전 중에 지금 디스크가 더 튀어나오지 않는 방법을 써야 되고 감소되는 방법을 써야 되니까 굴곡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디스크니까 신전을 해야지, 맥켄지 운동을 해야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 비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결국. 네. 그래서 오히려 환자나 회원들에게 여러분이 운동시켜보고, 여러분이 하는 운동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운동이 굴곡 신전 동작이잖아요. 그러한 동작을 시켰을 때 어디에서 통증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양상이 달라지는지를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degenerative disc, 그렇죠?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운동을 통해서 보는 거죠. 우리는 MRI, CT,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전문가가 아닙니다.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시켜서 기능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지도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더 이상은 월권입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MRI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확인하고 움직임을 체크하고 그 동작을 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래쪽에 퇴행성 디스크도 한번 볼게요. 자, 퇴행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디스크의 컬러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degenerative 디스크에서 디스크의 색깔이, 척추와 척추 사이의 디스크 색깔이 더 하얀 게 퇴행성일까요? 더 까만 게 퇴행성일까요? 더 까만 게. 의사들은 블랙 디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디스크가 훨씬 더 수분이 빠진, 움직임이 과한 퇴행성 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퇴행성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을 여러분이 많이 볼 거고, 이 척추, 특히 몇 번이냐면 하부 요추예요. 아래쪽 허리예요. 4번, 5번 요추에서 퇴행이 진행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은 햄스트링, 고관절 근육 길이를 정상화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능적인 전문가인 우리는 근육 길이 맞추는데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척추의 디스크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이라는 근육 길이가 짧아지면 골반이 후방경사가 됩니다. 맞습니까? 햄스트링이라는 근육 길이가 짧아지면 골반이 후방경사가 되고, 그 후방경사된 골반에서 일상생활을 진행할 때 전방경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햄스트링이 짧아져 있는 환자나 회원은 전방경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앉아있을 때, 운전할 때, 밥 먹을 때. 그렇다면 누가 골반의 전방경사를 대신할까요? 바로 요추죠. 특히 하부 요추죠. 골반에 연결된 아래쪽 4번, 5번, 5번, 1번 요추가 과하게 굴곡되면서 골반의 비정상적인 정렬을 보상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디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죠. 퇴행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디스크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햄스트링 길이, 고관절 길이로 접근하는 게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MRI 사진을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근육 길이 관점에서, 골반의 중립 관점에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나 회원들, 또 문제를 가졌던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최선의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1대1 회원들이 되게 많고 저도 그렇고 필라테스 쪽은 1대1 회원들이 되게 많고 의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의사들이 자기의 몸이 좋지가 않아요. 전문적인 지식은 많지만 오랜 수술이나 오랜 진료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척추의 컨디션은 좋지 않아서 필라테스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필라테스를 받을 때 의사니까 본인의 이런 MRI 사진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전송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저의 허리 상태입니다. 참고해서 운동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1대1 운동 받으시는 분들은 아주 전문가, 우리는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전문가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MRI 사진을 카톡으로 툭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카톡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어느 정도는 신뢰를 줘야 돼요. 맞죠? 이 사진을 정확하게 의사가 아니니까 판별할 수는 없지만 판독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고 이 회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상은 예상되는 증상 정도는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카톡이 왔는데 읽지도 않고 바로 차단시켜서 회원님과 개인톡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강사보다 회원님, 제가 잘은 몰라도 4번, 5번, 5번, 1번 디스크의 색깔이 조금 까매서 이 척추의 움직임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동작할 때 아래쪽 허리의 움직임이 과하진 않는지,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근육이 특히 이제 햄스트링이나 이런 근육이 좀 과하게 짧지는 않는지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강사가 훨씬 더 이 신뢰감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회원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뢰를 보여주고 이 시간에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회원에게 미안해야 하지 않고 조금 더 믿고 나한테 몸을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스크, 퇴행성 디스크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스테노시스 협착증이라고 하죠.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 스테노시스라고 하는 협착증은 노화와 관련이 많고 척추의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진 속에서 보는 것처럼 척추 뒤쪽 공간에 척추관이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척추 뒤쪽 공간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라고 하는 척추관 협착증이고, 이러한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요추 뒤쪽이 좀 좁은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쪽 공간을 열어주는 스트레칭이나 운동법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대표적으로 복근 운동들, 복근을 주동적으로 쓰면 뒤쪽에 있는 공간은 길한근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복부 근육을 어떤 형태를 좀 잘 활성화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이러한 질환을 한글로 말하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강직성 척추염.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의 염증 반응이고, 지금 진행 상황을 보시면 척추끼리 거의 융합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병이라고도 해요. 대나무병. 척추가 융합되어서 움직임이 과하게 제한되고 뻣뻣해지는 환자를 우리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환자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뻣뻣하네 라고 그냥 넘겨 짚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되게 이게 중요한 게 엑스레이, CT, MRI에서 강직성 척추염은 진단되지 않고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단하는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내과는 자가면역 질환을 보는 어떤 과고, 이러한 강직성 척추염은 자가면역 질환에 의한 어떤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슷한 이런 내과적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척추가 뻣뻣하네 라고 넘길 수 있는 분들인데, 염증 반응이 있는 분이라면 운동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염증이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뻣뻣하고, 제 경험을 통하면 환자나 회원 중에 아침에 양말 신는 게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아침에 허리를 숙이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과적인 질환에 의한 이런 강직성 척추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폰딜로리테시스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척추 전방 전이증. 사진 보시면 척추가
하나가 앞쪽으로 밀려난 현상을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노멀 스파인, 정상 등급이 1, 2, 3, 4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경외과, 정형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는 몇 등급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댓글로 한번 표시해 주시면 이러한 케이스에 수술이 필요하다 몇 등급부터 수술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몇 등급? 4등급? 제일 마지막 등급이 4등급이죠. 4등급은 75% 이상 밀려난 사람이거든요. 3등급? 맞죠? 보통 3등급부터 수술 케이스라고 해요. 3등급이 척추가 50% 이상 밀려난 경우거든요. 척추를 잡아줘야 돼요.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는 척추의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절 동작도 주의해야 돼요. 거꾸로 매달리는, 철봉에 매달리는 일롱게이션 또는 트랙션 다 추천이 아닌 주의 동작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척추 전방 전이증은 안정성, 스테빌리티가 부족하기 때문에 트랙션, 견인, 일롱게이션, 과도한 스트레칭, 그리고 척추의 분절 움직임이 위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정화에 집중해야 되고 그 안정화는 오늘 공부했던 4가지 근육이 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척추 분리증이나 전방 전이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회원을 만난다면 오늘 배운 이 4가지 근육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조금 더 이 어긋남을 예방하고 1, 2단계라면 수술을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방 전이증, 분리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스콜리오시스 측만이네요. 측만. 측만에 대해서 오늘 호흡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측만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또 통증과도 무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은 실장님하고 저희가 에피소드를 해부학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결국 저희 소메코가 메디컬 파트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지은 실장과 제가 맡아 좀 나누어서 좀 질환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쉽게 이 질환에 대한 특징 정도 그리고 뭐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증상이 나오고 또 어떻게 운동으로 접근해야 될지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에피소드를 한번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에피소드를 꾸준하게 시청을 잘 해주시고 좋은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또 좋은 퀄리티로 또 온라인상에서 드릴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내용들 소개할 거고 오늘 간단하지만 이 여러 가지 허리 질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시야를 넓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 아주 완벽하게 맞췄죠. 벌써 100분이 지났습니다. 늘 그렇듯이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너무나 고마울 수밖에 없는 분들이고 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들어주시니까 더 잘하고 싶고 또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부족했던 부분들 또 아쉬웠던 부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제가 잘 모니터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살짝 이렇게 적는데 오늘은 같이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저도 그냥 힘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계속 새기는 말들입니다. 평범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면서 왜 평범하게 노력하는가?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성공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노력은 왜 평범하게 하면서 그걸 바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되게 평범한 사람입니다. 얼굴도 평범하진 않네요. 되게 평범하게 자랐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냥 남들 다 하는 공부를 했고 군대를 갔는데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 대화가 있었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저희 선임이 너같이 패기 없는 놈은 처음 봤다. 이 말이 저희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면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잘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한 선임이 그 선임이 보는 저의 모습은 너무 패기가 없고 평범했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어요. 군대에서 할 거 없잖아요. 맨날 그 생각했습니다. 내가 패기가 없구나. 내가 너무 평범하구나. 그 이후로 저는 많이 지금은 안 평범하죠. 지금은 좀 평범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설쳐돼서.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물리치료과에 다녔지만 나는 일반적인 물리치료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의학전문대학원, 그 미트라고 하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도전을 했고 실패했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지금 여기 있겠죠.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여기 있고, 그리고 필리핀에 갔고 괌에서 미국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미국에 아니고 여기 있죠. 떨어졌겠죠. 계속 도전하고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오기가 생겼고, 그리고 소도구를 생각했고, 그리고 소메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뭔가 노력하고 평범하지 않은 남들과 다른 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필라테스 강사, 특히 뭐 물리치료사, 많은 직업이 있지만 이 직업을 선택하기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대학과가 아니니까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평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평범하지 않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실패도 좋고 도전도 좋고 그 도전과 실패 속에서 얻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값진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평범하지 않은 어떤 일상과 평범하지 않은 노력에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이 시기, 코로나로 인한 평범하지 않은 이 시기에 또 평범하지 않은 이 추석 앞에 여러분들은 또 평범하지 않은 또 저희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들과 좀 다르게 여러분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 준비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시고 또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오늘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남은 어떤 또 에피소드나 또 어떤 내용들 잘 관심 있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리뷰 이렇게 올리고 단톡방에 올라갈 거고 질문도 받고. 선생님들 잘 들으셨나요?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내 얼굴이 그렇겠나? 교수님 얼굴이 조금 불편했죠 오늘? 저 선생님들도 추석 잘 보내시고 혹시 그 뭐지 이게 선생님들 늦게 들어오셔서 지금 제가 안 나오신 선생님도 있으실까봐. 그쵸, 아직 멈추시면 안 돼요. 이게 꺼버리니까 끊쳐버리더라고요. 언제 꺼야 되지? 아직 수업 듣고 계신 선생님 계시죠? 네, 오늘 한 거 다시 보실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